지금 당장 출동 요청. 현행범 체포 가능. 신림빌딩 7층 701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작했다. 유미는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화재 경보 장치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701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화재 경보. 일단 대피해야겠는데. 잠깐! 지금 통화 중인데.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유미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미리 준비해둔 문고리 잠금 장치를 701호 문에 설치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장치였다. 문이 안 열려. 누가 문을 잠갔어? 뭐야? 이게 뭐야?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유민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5분 후.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24시 마트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텅 빈 매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정유미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계산대 위를 천천히 정리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참 길었네. 유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서랍을 정리했다. 2년째 이곳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적막한 시간이 익숙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진열대 정리를 마치고 바닥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유민 씨. 차갑고 낮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유민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렀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낯선 목소리. 네,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지켜본 정보는 이미 조직에 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슈퍼마켓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신이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위험해집니다. 유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간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매장 근처에서 수상한 전화를 받는 사람들, 계산대에서 들었던 이상한 대화들, 그리고 며칠 전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기를 당했다고 중얼거렸던 모습까지.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전화가 끊어졌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낯선 번호가 남아 있었다. 장난 전화일까?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하고 단호했다. 유미는 주변을 둘러봤다. 형광등 불빛 너머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유리창 밖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만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움직이는 그림자도 수상한 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다. 지켜본 정보? 조직? 유미는 계산대에 앉아 최근 며칠을 되짚어봤다. 평소보다 매장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고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하다가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ATM기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들. 설마 보이스피싱? 유민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70대 할머니가 계산대에서 경찰이라며 전화를 했는데 계좌를 옮기라고 했다고 중얼거렸던 것. 어제는 40대 남성이 아들이 사고를 쳤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황급히 나간 것. 모두 이 매장 근처 ATM기나 공중전화 부스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또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유미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저기 혹시 방금 전화하신 분. 유미나? 익숙한 목소리에 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 수진이었다. 수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뉴스 봤어? 우리 동네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한다던데. 유미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방금 받은 경고 전화와 수진의 말이 우연에 일치일 리 없었다. 수진아, 나 지금 매장인데 혹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어? 응.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주변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는 거야. 특히 야간에 활동한다고 하던데. 유미는 매장 밖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매장 근처에 주차해둔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누군가 전화를 하는 모습들. 유미나. 거기 있어? 응, 수진아, 나 먼저 끊을게. 내일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유미는 계산대에 앉아 깊게 생각했다. 경고 전화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목격했던 것들이 범죄 조직의 활동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자신만 안전하게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제 직접 나서야 한다. 유민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닐 것이다. 이 조직의 정체를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다. 매장 정리를 마친 유미는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평범한 대학생 알바생에서 정의로운 추적자로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유미는 원룸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젯밤 받은 경고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유미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수상한 활동 기록. 지난 일주일간 매장 근처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7월 15일 70대 할머니 ATM기 앞에서 30분간 머뭇거림. 7월 16일 40대 남성 아들 사고 관련 통화 후 급히 출금. 7월 17일 50대 여성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 받고 당황. 7월 18일 검은색 소나타 매장 앞 주차 후 누군가 전화 통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건이 매장 근처 ATM기나 공중전화 부스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들은 모두 급하게 돈을 찾으려 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 유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온갖 사기 유형들이 쏟아졌다. 검찰청 사칭, 자녀 사고 사칭, 대출 빙자형. 자신이 목격한 사례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젯밤의 그 번호였다.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경고했을 텐데 아직도 파고들고 있군요. 같은 목소리였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 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하하, 용감하긴 하네요. 정유민 씨, 당신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보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말이죠. 전화가 끊어졌다. 유미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다.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 말이 맞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해. 유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발신자 번호 추적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 추적 사이트에 어젯밤 번호를 입력했다. 발신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통신사 SGT. 개통일 2023년 7월 10일. 신림동. 우리 매장에서 15분 거리네. 유미는 지도를 열어 해당 지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신림동 일대에는 원룸과 고시텔이 밀집되어 있었다. 범죄 조직이 은신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이었다. 다음 단계는 온라인 추적이었다. 유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며 익힌 실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SNS와 메신저 앱, 각종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다. 2시간 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한 익명 게시판에서 신림 쪽에서 쉬운 알바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수상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전화 걸기만 하면 됨. 대본 있음 연기 잘하면 보너스. 하루 10만 원 보장. 유미는 해당 게시글의 연락처를 메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젯밤 받은 전화번호와 뒷자리 4개가 비슷했다. 빙고. 유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당 번호로 검색하자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패턴의 구인 광고가 발견됐다. 모두 단기 고수익, 전화 업무, 연기 가능자, 우대 같은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친구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유민아, 뉴스 또 나왔어. 우리 동네 피해 더 늘어났다는데 괜찮아? 유미는 재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내가 좀 조사해보고 있어. 혹시 주변에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은 사람 있으면 알려줘. 너 뭐 하려고?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조심할게. 유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채팅 앱들을 탐색했다. 텔레그램에서 신림 부업 키워드로 검색하자 비밀 채팅방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여기다. 가장 활발한 채팅방 하나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채팅방 제목은 쉬운 돈벌이였다. 유미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참가 신청을 했다. 승인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실시간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유미는 숨이 막혔다. 이들은 마치 게임하듯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다. 유미는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하기 시작했다. 대화 내용, 참여자 목록, 공유되는 파일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조직의 본거지를 찾았다. 하지만 직접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유민은 시계를 봤다. 벌써 저녁 7시가 되어 있었다. 곧 매장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오후 3시에 가 있었다. 내일이면 이들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 유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도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기다려.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유미는 매장으로 향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신고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조직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유미는 신림역 2번 출구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길 건너편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젯밤 채팅방에서 확인한 주소지였다. 신림빌딩 7층 701호 글로벌 무역회사. 간판은 멀쩡해 보였지만 유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해. 할 수 있어. 유미는 가방 안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핸드폰도 녹음 모드로 설정해뒀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친구 수진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공유해놨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유민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걱정 마.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거야. 혹시 내가 30분 안에 연락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고 유미는 시계를 봤다. 2시 50분.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다. 건물 로비에 들어가자 경비실 아저씨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아, 7층 글로벌 무역회사요? 면접 보러 왔어요. 7층이죠. 엘리베이터 타세요. 생각보다 쉽게 들어왔다. 유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701호 문 앞에는 글로벌 무역회사라는 알루미늄 간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어. 유미는 조용히 문 옆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옆에는 비상계단 입구가 있었다. 그곳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701호 문이 열리며 30대 남성이 나왔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복도를 오가며 통화하고 있었다. 네. 타겟은 70대 여성분이고요. 아들 교통사고로 가겠습니다. 네. 3천만 원 목표로. 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눈앞에서 범죄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기는 놓지 않았다. 남성이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유미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내부를 엿볼 수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6, 7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 컴퓨터와 전화기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가운데 테이블에는 타겟 리스트라고 적힌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마 조직의 리더인 것 같았다. 오늘 새로 들어온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 리더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시나리오 1, 자녀 사고 사칭. 시나리오 2, 검찰청 사칭. 시나리오 3, 금융기관 사칭. 각 시나리오별로 대본이 있습니다. 감정 연기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조직원이 손을 들었다. 만약 상대방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즉시 끊고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세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유미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음성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자, 그럼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김대리, 첫 번째 타겟에게 전화해보세요. 김대리라고 불린 남성이 전화기를 들었다. 유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여보세요? 홍길동님 맞으십니까?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유미는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짜 검사 같았다. 상대방이 속을 만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요.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유민이 움직이면서 바닥에 먼지를 밟은 소리였다. 리더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다. 잠깐,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유민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리더가 복도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다.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유미는 비상계단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다.
다행히 리더는 곧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냥 착각이었나 보네. 다시 계속합시다. 유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미는 재빨리 비상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엘리베이터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렸다. 한 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었다.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학이 어때? 총 1200만 원 송금 받았습니다. 목표의 80% 달성했어요. 유미는 녹음기를 더 가까이 대며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좋아. 이대로 가면 이번 달 목표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겠군. 네. 그런데 최근에 경찰 수사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흔적을 안 남겨. 통장도 대포 통장이고 전화번호도 매일 바꾸고 있으니까. 두 남성은 701호로 들어갔다. 유미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비상 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온 유미는 근처 카페로 피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살았다. 하지만 성취감이 더 컸다. 조직의 운영 방식, 구성원, 심지어 수익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완벽한 증거가 있었다. 유미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사히 나왔어. 대박적인 증거 확보했다. 내일 경찰서 간다.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도 유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날 밤 11시. 유미는 어제 확보한 증거들을 들고 관악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학생, 이 정도로는 현행범 체포가 어려워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랑 동영상도 있는데요. 음질이 좋지 않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요. 게다가 불법 촬영 문제도 있고.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미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현행범으로 잡으면 되죠?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학생이 할 일이 아닙니다. 유미는 경찰서를 나서며 다짐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했다. 다음 날 밤 10시 30분. 유미는 신림빌딩 앞 골목에 숨어 있었다. 어제 채팅방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매일 밤 11시부터 집중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다. 오늘이 결판을 낼 날이었다. 가방 안에는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비상용 호루라기가 들어 있었다. 핸드폰에는 관악 경찰서 형사과 직통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11시 정각. 신림빌딩 7층에 불이 켜졌다. 유미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실은 비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유미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렸다. 비상 계단을 통해 7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했다. 6층, 7층 비상 계단. 계단을 올라가며 유미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수진에게 공유했다. 메시지도 미리 작성해뒀다. 만약의 상황 대비 30분 후 연락 없으면 신림빌딩 7층 701호로 경찰 출동 요청. 7층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701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오늘 목표는 2천만 원입니다. 각자 할당량 확인하세요. 리더의 목소리였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문 근처로 다가갔다. 사무실 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총 10명 정도. 각자 컴퓨터 앞에서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시작합니다. 1조는 검찰청 4층, 2조는 자녀 사고 4층으로 가세요. 여러 대의 전화기에서 동시에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유미는 녹음을 시작했다. 여보세요? 박영희님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여보세요. 댁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내셔서 긴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서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동시에 3명의 조직원이 서로 다른 사기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유미는 소름이 돋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속고 있다는 뜻이었다. 30분 후, 성공. 1,500만 원 송금 확인됐습니다. 한 조직원이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마치 게임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유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기뻐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충분해. 유민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당장 출동 요청. 현행범 체포 가능. 신림빌딩 7층 701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작했다. 유민은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화재 경보 장치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701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화재 경보. 일단 대피해야겠는데. 잠깐. 지금 통화 중인데.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유미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미리 준비해둔 문고리 잠금 장치를 701호 문에 설치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장치였다. 문이 안 열려! 누가 문을 잠갔어? 뭐야? 이게 뭐야?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유민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5분 후,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복도에 경찰들이 올라왔다. 유민은 비상계단에서 나와 경찰들에게 다가갔다. 저예요. 신고한 사람. 학생이 신고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죠? 안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어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유민은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조직원들이 사기 전화를 거는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것 보세요. 확실한 증거네요. 경찰들이 문 잠금 장치를 제거하고 701호 문을 열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사무실 안의 조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도 사기 대본들이 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대포 통장들이 널려 있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모두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리더격인 남성이 유민을 보며 소리쳤다. 네가 우리를 신고했군. 네, 맞아요. 당신들이 하는 짓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아요.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알고 있어요. 경찰이 리더를 제지했다. 진술은 서에서 받겠습니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20분 후, 총 10명의 조직원이 모두 체포됐다. 컴퓨터, 전화기, 대포 통장, 사기 대본 등 모든 증거물이 압수됐다. 유미는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슴이 벅찼다. 학생,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조직을 혼자서 잡아내다니. 혼자서 한 건 아니에요. 경찰관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하지만 위험했을 텐데 무섭지 않았어요? 유미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 무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달려와 유민을 꽉 안았다. 유민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응,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유민은 건물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위험에 맞서면 결국 정의가 이긴다. 일주일 후, 정유민 학생,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유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수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조직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네요. 총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확인된 것만 15억 원입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요. 당신이 잡아낸 조직이 수도권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유미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막은 것이 단순한 동네 사기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히 대포통장과 서버를 모두 확보해서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정말요? 그럼 속았던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유미는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매장 앞으로 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일주일 전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던 그 할머니였다. 어머, 젊은이. 할머니가 유민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런데 저를 어떻게?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그 학생이라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돈 돌려받으셨어요? 네. 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전부 받았어요. 300만 원. 우리 할아버지 수술비였는데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유민의 손을 꼭 잡았다. 유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더 일찍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았을 돈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유민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난 일주일간 받은 메시지들이 수십 개였다. 유민아, 뉴스 봤어. 너 완전 히어로네. 대박, 우리 과에서 제일 유명해졌어. 정유민 학생, 지역 방송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제 받은 문자였다. 학생 덕분에 아버지 수술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피해자 가족 일동. 다음 날 오전 대학교. 유민아, 수진이 달려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용감한 대학생,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15억 원 규모 사기단 검거, 200여 명 피해 회복, 신문 일면에 유민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완전 유명해졌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어.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그때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다가왔다. 유민 학생, 수고했어요. 실제로 배운 것을 사회에 도움이 되게 사용한 모범 사례네요. 학과에서 특별 표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 대응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특별 강연을 부탁하고 싶어요. 유민은 놀랐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한 달 후, 유민은 매장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신림빌딩 앞을 지나갔다. 7층에는 이제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신림종합상사라는 간판이 새롭게 달려 있었다. 완전히 깨끗해졌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관악경찰서에서였다. 유민 학생,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우리가 잡은 조직의 리더가 다른 사기단들의 정보를 제공했어요. 연쇄 검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개 조직을 더 검거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추적 방법을 다른 수사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유미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다.
평범한 알바생에서 사회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순간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유민아, 뉴스 봤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잡혔다는데 너 덕분이래. 응,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유민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유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한 일은 아니야. 모두가 함께 해준 거지. 전화를 끊고 매장 정리를 마친 유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예전과 똑같은 매장, 똑같은 거리였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운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유미는 가방을 메고 매장 문을 잠그며 속으로 다짐했다. 위험에 맞서면 결국 정의가 이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다짐도 추가됐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유민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유민은 알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특별함은 바로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에필로그 6개월 후 정유미는 경찰청에서 모범 시민상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사이버 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전국의 대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그가 잡아낸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은 수사 매뉴얼에 포함되어 지금도 많은 경찰관들이 배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신림동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꾼 것이다.